복사 생성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사 생성자는 같은 종류의 객체를 인자로 받아 그 객체와 같은 상태의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생성자입니다. 복사 생성자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객체와 동일한 상태를 가지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해당 객체의 모든 멤버 변수의 값을 얻어와 이 값들을 생성자나 세트를 통해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더욱이 모든 멤버 변수의 상태를 조회할 수 없다면 동일한 상태의 객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복사 생성자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사 생성자는 직접 호출하여 객체를 복제할 때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복사 생성자는 C++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직접 정의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무조건 제공해 줍니다. 복사 생성자는 이런 식으로 인자를 참조 형태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복사 생성자는 이렇게 A2라는 객체를 생성할 때 A1과 동일한 상태를 가지도록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A2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말고도 이 두 가지 경우에서도 자동으로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요 예제를 보면 A라고 하는 객체를 foo라고 하는 함수의 값 전달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B라는 매개변수 객체를 A를 이용해 가지고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 B 객체를 매개변수 객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즉 전달한 이 A 객체 인재를 복사 생성자를 통해서 B 객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제의 경우에는 foo 함수에서 지역 객체를 복사 방식으로 반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렇게 foo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바에 임시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 임시 객체는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때 인자로 B를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실제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코르 연산자가 추가적으로 호출이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매우 복잡하고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던 C++에서 이동 생성자 등등 다양한 또 복잡한 개념들이 추가적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객체를 값 전달로 전달하게 되면 자동으로 복사 생성자가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복사 생성자 자체를 이런 식으로 정의하게 되면 이 전달 과정에서 이 복사 생성자가 호출돼야 되기 때문에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복사 생성자는 반드시 참조 전달로 만들어야 되겠고 이 전달된 이 객체를 이 안에서 수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const 참조로 보통 복사 생성자를 정의하게 됩니다. 복사 생성자를 직접 정의하지 않으면 방금 설명드린 대로 C++는 자동으로 복사 생성자를 제공해 줍니다. 이 복사 생성자는 멤버 기반 복사를 하는 복사 생성자를 제공해 줍니다. 이 멤버 기반이라고 하는 것과 혹시 들어보실 수 있을 텐데 shallow copy라는 개념하고는 얕은 복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멤버 기반 복사라는 것, 각 멤버 변수의 타입에 맞게 개별적으로 복사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멤버 변수 타입이 다른 클래스이면 해당 클래스의 복사 생성자를 호출해서 해당 멤버 변수를 초기화해 줍니다. 그냥 A가 차지하는 공간이 있고 A2를 얕은 복사를 이용해서 복제를 한다.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여기로 복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C++에서 제공하는 복사 생성자는 이런 얕은 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멤버들을 멤버 기반 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여기에 int A가 있고 B가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복사 생성자, 내가 만들지 않은 복사 생성자는 멤버 기반 복사를 해준다는 건 뭐가 되냐면은 A1이 있고 A2가 있으면 A1, A2.A는 A1.A 이런 것이 되겠고 A2.B는 생성하면서 A1.B의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요 객체를 생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원시 타입, 참조 타입, 그러니까 원시 타입 방금 설명드린 거고 참조 타입이나 포인트 타입은 직접 복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 멤버들 중에 다른 클래스 멤버가 없고 다 원시 타입이거나 참조 타입이거나 포인트 타입이면 그대로 이 내용을 복제하는 형태로 생각해도 동일한 결과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멤버 변수 중 타입이 다른 클래스가 있으면 이 멤버 변수 객체들은 복사 생성자가 호출돼서 초기화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즉 방금 말씀드린 비트 기반 복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멤버 와이즈 카피랑 비트 와이즈 카피, 샬로우 카피, 보통 샬로우 카피라고 하면 요걸 의미하는데 C++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멤버 와이즈 카피는 요 비트 와이즈 카피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대입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이코르 연산자를 우리 클래스에 제정이 하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이코르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이코르 연산자도 멤버 기반 복사를 해줍니다. 여기서처럼 만약에 A2 이코르 A1 또 이런 것이 했을 때 이 경우에는 멤버 와이즈 카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과정에서는 실제 두 번의 멤버 와이즈 카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설명된 것처럼 컴파일러 최적화 때문에 꼭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컴파일러가 최적화를 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만약에 표준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기계적으로 실행을 한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fu 함수가 끝나고 반환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임시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멤버 와이즈 카피가 이루어지게 되겠고 그 임시 객체를 A에 대입하면서 또 한 번의 멤버 와이즈 카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멤버 와이즈 카피를 하게 되면 이 복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요 클래스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클래스는 시스템에서 있는 벡터와 같은 리스트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integer array 리스트는 동적 배열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정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런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객체가 차지하는 공간에는 capacity 정보 10을 갖고 있겠고요. 사이즈는 0으로 초기화해 되겠고 list new int capacity 했기 때문에 용량이 10인 동적 배열이 이렇게 생성이 돼서 요 리스트 멤버는 이 포인터 변수는 요것의 시작 주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현을 하고 여기에 생성자는 있지만 복사 생성자는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복사 생성자를 정의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이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복사 생성자는 member wise copy를 해줘요. 그런데 이 integer array 리스트는 원시 타입과 포인터 타입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bitwise copy를 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자, 메인에서 integer array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까와 같은 모습을 할 것이고 여기에 5, 3, 2를 추가를 하면 요 동쪽 배열에 5, 3, 2가 차례로 저장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 fung이라고 하는 함수에 이 a라는 객체를 전달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달해요? 값 전달을 하게 됩니다. 값 전달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복사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그런데 이 복사 생성자는 우리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integer array 리스트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복사 생성자가 될 것이고 이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것은 member wise copy를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원시 타입과 뭐죠? 포인터 타입만 있기 때문에 bitwise copy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fung에 b라는 매개 변수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요 내용이 그대로 일로 복사가 됩니다. 그럼 10, 3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bset 1.0을 하게 되면 요 값이 첫 번째 색인에 해당되는 이 값이 0으로 원래 3이었는데 0으로 바뀌게 되겠고 얘가 B 객체가 소멸이 되면 문제는 여기서 객체가 소멸이 되면 요 공간을 반납하고 있어요. 이렇게 동적 할당에서 사용하는 어떤 멤버가 있으면 소멸될 때 반납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B라는 매개 변수는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서 사용되고 나서 여기서 끝나면은 소멸이 돼요. 소멸이 되면 요 주소에 있는 얘를 소멸시켜요. 그러면 요 순간에 실제 반납된 데이터를 접근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처럼 포인터 변수를 멤버로 갖고 있거나 참조 변수를 멤버로 갖고 있으면은 멤버 와이즈 카피로는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딥 카피라고 하는 개념으로 복제를 해주셔야 돼요. 요 자체를 다시 또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해야 돼요. 따라서 B를 이용해서 뭔가 하더라도 이 A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사 생성자가 매우
어려운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 생성자는 shallow copy vs deep copy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C++는 bitwise copy가 아닌 memberwise copy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memberwise copy는 shallow copy하고는 조금 또 bitwise copy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언제 다르냐? 클래스가 멤버로 또 다른 객체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방금 살펴보았듯이 만약 클래스가 포인트 타입이나 참조 타입의 멤버 변수가 있는 경우에 멤버와이즈 카피를 할 경우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복사 생성자를 직접 정의해서 그 문제를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동적 할당된 데이터를 가리키는 포인트 타입이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깊은 복사를 하도록 그 복사 생성자를 새롭게 정의해 줘야 합니다. 깊은 복사를 하는 복사 생성자를 직접 정의하는 방법은 깊은 복사를 해야 하는 멤버 변수를 제어하고는 초기화 목록을 이용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복사해 줍니다. 이 경우에 보시면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capacity 이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를 제어한 capacity나 size는 member-wise copy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capacity하고 size는 이렇게 그 초기화 목록을 통해서 개별 복사를 해주고 이 문제가 되는 요소는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초기화 목록에서 새 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몸체에서 이 인자에 있는 데이터들을 새 공간으로 복사하도록 그렇게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생성자의 접근 권한을 프라이빗으로 지정하여 객체 생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객체 제한 개념 중에 싱글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싱글턴이라는 것은 그 클래스의 객체를 오직 하나만 생성하여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만 생성한 이유는 논리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개가 생성될 경우 프로그램이 잘못 동작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렇게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강건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논리적인 이유보다는 효율성 때문에 이 싱글턴 개념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 객체의 생성을 하나로 제한하지 않고 특정한 수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 풀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생성한 객체들을 풀에 유지하고 해당 객체가 필요할 때 무조건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객체가 이미 풀에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객체 풀은 특정 상태를 가진 객체의 수를 하나만 만들어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바는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문자열들을 문자열 풀에 저장하여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C++에서 혹시 싱글턴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사 생성자와 대입 연산자는 delete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만약
이런 복사 생성자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은 객체들이 의도하지 않게 여러 개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성자가 프라이빗이니까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곳은 밖이 아니라 내부에서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어떤 함수의 지역 변수로, 스태틱 지역 변수로 만들고 그것을 반환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 객체의 그 싱글톤을 접근해서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getInstance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아직 설명 안 드렸지만 static 메소드는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자가 private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소멸자는 객체가 소멸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입니다. 생성자와 달리 생성자는 여러 개를 제공할 수 있지만 소멸자는 하나만 정의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소멸자에서는 객체가 소멸하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을 구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적 할당된 메모리를 반납해야 됩니다. 아까 살펴봤던 이와 같은 integer array list의 경우에는 생성자에서 동적 할당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멸자에서는 이렇게 할당해서 사용한 동적 할당된 공간을 반납해 주어야 합니다. 소멸자는 보통 자동으로 소멸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public 메소드가 되어야 되겠고, 정의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자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이 자동으로 제공되는 소멸자는 특별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소멸자의 접근 권한을 생성자처럼 프라이빗으로도 지정할 수 있지만 극히 프라이빗 지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혹시 프라이빗으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해당 객체를 스택에 생성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X라는 객체가 있으면 이 객체는 자동적으로 테스트가 끝나면 소멸됩니다. 이때도 소멸자가 호출이 되고, 이렇게 동적 할당된 경우에는 delete가 호출되면 이때도 소멸자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생성된 객체나 동적으로 생성된 객체나 모두 소멸이 되면 자동으로 소멸자가 호출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X의 소멸자가 프라이빗이면 이것은 문법적으로 오류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 X는 이 테스트 함수가 실행되고 종료되면 소멸자가 불러줘야 되는데 프라이빗이 때문에 불러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정하면 해당 객체를 스택에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도 이렇게 만약 X의 소멸자가 프라이빗이면 동적 할당을 할 수 있어도 여기처럼 delete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뭔가 소멸할 때도 그 호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생성자는 아까 같이 싱글톤이나 객체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프라이빗으로 생성자를 지정할 수 있지만 소멸자를 프라이빗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접근자와 수정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객체의 상태들이 있을 때 이 상태를 열람하는 수정하지 않고 객체의 상태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소드가 있고 객체의 상태를 수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소드가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객체의 상태를 수정하지 않는 메소드를 접근자라 그러고 객체의 상태를 수정할 수 있는 메소드를 수정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접근자들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const로 수식을 해줘야 됩니다.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각 멤버 변수마다 get와 set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정의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 단순 접근자들은 보통 get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해서 이름을 짓게 되겠고 단순 수정자는 set을 이용해서 많이 명명을 합니다. get name, set name, get age, set age 이런 식으로 그 메소드 이름들을 명명하게 됩니다. 접근자의 경우 반환의 효율성을 위해 참조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객체의 멤버 변수들은 그 수명이 함수 수명이 아니라 객체의 수명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객체의 단순 접근자를 만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person의 std string name 이라고 하는 멤버 변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반환해주는 단순한 getter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값 복사 방법으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접근자이기 때문에 또 객체의 상태를 수정하지 않기 때문에 const로 수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이 방법은 이 name이 비교적 무거운 원시 타입이 아니라 객체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환하면 반환하는 과정에서 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참조로 반환하는 걸로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반환하게 되면 이 자체는 문법 오류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참조로 반환하게 되면 이 네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const로 명명하는 것은 문법 오류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참조로 반환하고 싶고 여기에 const를 붙이면 반환하는 것도 const 참조로 반환해야 됩니다. 이렇게 반환하게 되면 이 참조로 받은 요 이름에 대한 새로운 이름을 참조로 받았지만 그 이름을 이용해서는 이 이름을 수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조로 반환하면서 const를 빼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캡슐화에 위배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참조를 받아서 그 참조를 수정하게 되면 객체의 내부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객체의 내부 상태는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수정자를 통해서만 바꿔야 캡슐화를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객체의 메소드도 일반 함수와 마찬가지로 다중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성자들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개 정의할 수 있고 이 생성자를 정의할 때도 다중정의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생성자는 어차피 반환 타입이 없기 때문에 이 다중정의는 뭘 갖고 구분해요? 매개 변수 목록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일반적인 메소드를 정의할 때도 함수 다중에 살펴본 규칙이 메소드를 다중 정의할 때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일반 메소드는 const라는 걸로 수식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메소드들은 const로 수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onst와 const가 아닌 버전을 다중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버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버전은 const이고 이 버전은 내부의 객체 상태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A라는 이 객체에 대해서는 A2를 호출하면은 바로 이게 호출됩니다. B의 경우에는 const가 아니기 때문에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const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A든 B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두 다 이 const 메소드로 호출이 됩니다. 그런데 요 경우에 요 세 번째 경우에는 요 foo 메소드가 const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A const한 객체로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어떤 const 객체가 있으면 이 객체는 const한 메소드만 호출할 수 있습니다. const한 객체가 아니면 이 메소드는 이 객체는 const한 것도 호출할 수 있고 const가 아닌 것도 호출할 수 있습니다. 객체 지향에는 불변 객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C++에서는 상수 객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특정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일부러 수정자 메소드를 하나도 정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객체는 생성될 때 초기화된 상태를 소멸할 때까지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불변 객체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상수 객체를 만들어 사용하는 이유는 강건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보통 프로그램에 논리 오류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떤 데이터가 잘못 수정돼서 엉뚱한 값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변 객체나 상수 객체는 한번 설정한 값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류의 원인을 제공할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C++에서는 이렇게 const나 또는 const expression을 이용해 가지고 생성한 객체를 상수화할 수 있습니다. 자바는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불변 객체 개념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도 C++에서 불변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모든 멤버 변수를 const로 설정을 하고 또는 const exp로 설정을 하고 이 생성자도 여기서처럼 const expr로 수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자를 하나도 제공하지 않으면 이 클래스는 생성된 이후 이 값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C++에서는 모던 C++에서는 이런 객체를 const exp로 수식해서 생성해서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 크리스마스 get day는 그 실행 시간에 호출되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 시간에 계산이 돼 가지고 25라는 값으로 바뀌어 가지고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const expr은 실행 시간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계산을 컴파일 시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객체를 컴파일 시간에 생성을 하고 거기서 반환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이런 메소드들을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값으로 컴파일 시간에 대체를 해서 컴파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효율성을 또 한 단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C++에서는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클래스를 정의할 때 클래스와 관련된 데이터이지만 개별 객체가 각각 별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태틱 멤버로 만들어 여러 객체를 생성하더라도 한 개만 존재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데이터를 전역 변수를 이용하여 유지할 수 있지만 클래스의 스태틱 멤버로 정의하면 접근 제어를 이용하여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그 데이터가 어떤 클래스와 연관된 것인지도 더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 예에서 계좌번호를 추가해 봅시다. 계좌번호를 객체가 생성된 순서로 1부터 차례로 할당하고 싶다면 이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클래스의 객체가 몇 개 생성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개별 은행 계좌와 무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반 멤버 변수로 모델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 계좌와 연관된 데이터이므로 전역 변수 대신에 스태틱 멤버 변수로 해당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몇 개의 객체가 생성되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객체는 생성될 때마다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따라서 생성자의 호출 횟수를 파악하면 객체의 생성된 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구현해 보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생성된 객체 수를 유지하기 위해 last assigned number라고 하는 static 멤버를 정의하였습니다. C++17 이전까지는 static 멤버 변수는 클래스 밖에서 이와 같이 초기화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static 멤버 변수는 특정 객체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생성자에서 초기화할 수 없습니다. 초기에는 명백한 초기화도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서 초기화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헤더 파일에 이렇게 선언을 초기화를 하고 여러 파일에 이 헤더 파일이 포함되면은 ODR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이런 스태틱 멤버 변수의 초기화를 헤더 파일에 하지 않고 소스 파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17부터는 inline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 가지고 명백한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static inline 0 이런 식으로 해서 클래스에서 static 멤버 변수도 필요하면 명백한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클래스의 객체가 몇 개 생성되었는지는 이 생성자들이 몇 번 호출됐는지 알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성자마다 last assignment number를 1 증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성자가 여러 개 있으면 각각마다 이 코드를 중복하는 것보다 생성자의 경우 다중정의 하더라도 한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도록 하는 형태로 많이 구현합니다. 이 경우 여기에 보면 초기화 목록에서 뱅크 어카운트를 이용해 가지고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시면 이 생성자가 호출되면 이 기본 생성자가 호출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몸체가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개의 생성자를 정의할 때 한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해서 코드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성자에서 last assignment를 매번 하나씩 증가시켜서 이 number, 계좌번호에 할당하게 되면 객체가 생성되는 순서로 계좌번호는 1, 2, 3, 4 순으로 할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 어떤 문제는 없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 C++에서는 객체들이 우리가 생성할 때도 생성되지만 여러 가지 임시 객체들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값 전달로 객체를 전달하게 되면 그때에도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제대로 임시 객체까지 카운트 하려고 하면 이 코드는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만약에 생성자에서 이런 변수들을 증가시켜서 객체를 카운트하면 만약 여기에는 이제 복사 생성자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복사 생성자가 호출됐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이런 복사 생성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호출하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매개 변수 객체를 생성한다든지 값이 반환됐을 때에도 자동으로 호출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객체들이 몇 개 생성되는지는 이런 식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역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스태틱 멤버 변수를 사용하는 게 이점 중에 하나가 접근 제어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클래스의 멤버와 마찬가지로 접근 제어를 통해서 이 멤버 변수가 밖에서는 함부로 조작되지 않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last assigned number는 private 멤버이기 때문에 밖에서 조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번호를 이 스태틱한 멤버를 조작하기 위한 메소드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메소드는 스태틱한 메소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예에서는 last assigned number를 bank account에서 각각 생성자에서 증가시키고 이 증가시킨 값을 number의 생성자에서 할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에서는 직원 정보 클래스인데요. 직원 번호를 그렇게 생성된 순서로 1, 2, 3, 4를 할당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매번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요 멤버가 명백한 초기화에 의해서 초기화가 될 것인데 그때 요 스태틱한 메소드를 호출해 가지고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이것은 생성자와는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생성자에 호출된 개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 멤버 변수들이 그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생성자와 별도로 활용해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번호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시 변수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차례차례 이 번호들이 할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C++17에 추가된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구조체가 있을 때 이 구조체에 있는 멤버들을 한 번에 특정한 변수에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그 기능을 영어로 Structured Binding이라고 합니다. Structured Binding은 auto라는 키워드를 같이 활용합니다. 이 person 구조체는 두 가지 멤버가 있습니다. name과 age.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 P에 있는
요 두 개의 멤버를 이렇게 NA라는 변수로 대괄호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 n이라는 변수는 이 p의 네임 멤버 변수를 값을 가지게 되겠고 a는 2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심지어 이 structure binding 할 때 참조로 받아가지고 이 name과 이 age를 수정하게 되면 p 자체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structure binding 할 때 여기에 나열되는 그 변수의 개수는 반드시 그 멤버 변수의 개수, 구조체에 있는 그 속성의 개수와 일치해야 됩니다. 여기에 두 개가 있으면 두 개가 와야 되겠고, 첫 번째 거는 선언된 첫 번째 멤버 값을 가지게 되겠고,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n과 a는 같은 가시형 내에서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복되면 안 된다는 거고요. 클래스는 구조체와 달리 private로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바인딩은 캡슐화에 위배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public이면 마찬가지로 이런 structure binding을 할 수 있고, structure도 만약 여기에 private이라고 해서 이 접근 권한을 public이 아니라 private으로 바꾸면 이런 structure binding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structure binding은 배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열에서도 각 개별 요소들을 특정한 변수에 바로 할당하게끔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C++에서도 그 structure binding 기능을 제공하면서 private 멤버 변수로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복잡한 기능을 정의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최근에 도입된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스태틱 멤버 변수를 이용하여 은행계좌 클래스에 계좌번호를 추가하는 예제를 이클립스를 통해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은행계좌 예제를 실제 구현하지 않고 간단한 클래스를 통해서 스태틱 멤버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객체에 생성된 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A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거고요. 이 클래스에는 N이라고 하는 멤버 변수를 갖고 있고 ID라는 멤버 변수를 유지할 것입니다. get은 N을 반환하게 해주고 get id는 id 값을 반환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객체의 id는 객체가 생성된 순서대로 1, 2, 3 이 번호대로 할당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static 멤버 변수를 활용하겠습니다.
원래 static 멤버 변수는 밖에서 초기화를 해줘야 됐는데 C++ 17부터는 inline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 가지고 명백한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수를 하나 받는 생성자를 정의해서 이 받은 인자값으로 n을 초기화하고 id는 생성된 순서대로 받기 위해서 이 number objects를 하나 증가시킨 값을 id에 할당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초기화 목록에서 이 앞에 오는 건 항상 멤버 변수만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름과 이 이름이 중복되지만 this를 이용하지 않고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객체들을 한 4개 만들어서 이들의 id와 유지하는 value 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출력하면 우리가 기대한 대로 A1은 1이라는 값을 유지할 거고 id는 1이 될 것입니다. 실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1, 2, 3, 4 유지하는 값 id 값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who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이 함수의 기존 객체를 하나 전달해 보겠습니다. A4를 전달해 보고 A 객체를 하나 더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A5는 5라는 번호를 할당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A4가 후에 전달되면서 이 매개 변수 객체가 생성이 된 거예요. 생성이 되었지만 이 플러스는 적용을 안 받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A5를 이렇게 하지 않고 A1을 이용해 가지고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이 A5는 이 유지하는 값을 1을 A1과 똑같은 값을 유지하는 것은 원하는 바인데 id는 5가 돼야 되는데 다섯 번째 생성된 객체가 돼야 되는데 1번을 그 A1과 동일한 번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받았점 이렇게 복사 생성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콤마를 써서요. 예, 이렇게
복사 생성자를 만들면서 이 복사 생성자는 기존에 만들어왔던 생성자를 호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A5는 5를 받기를 기대했는데 이제 6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매개 변수 객체도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호출되기 때문에 이 임시 객체도 객체 생성수의 카운팅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이런 임시 객체라고 할까요? 이런 객체들은 카운팅에 포함이 안 되는 걸 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객체의 전달은 이렇게 값 전달로 안 하고 참조 전달로 바꾸면 이 문제는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 전달로 전달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복사 생성자가 호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값 전달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복사 생성자의 호출은 대부분 참조 전달로 바꿔서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번에는 인자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객체를 반환해 보겠습니다. 반환을 해보면 물론 그 반환된 객체를 어디다 저장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도 이 반환된 것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 반환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이 반환 과정에 최적화를 하지 않으면 그 임시 객체가 복사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실행을 해보면 A7은 7이라는 번호를 받습니다. 즉, 이 반환하는 과정에서 실제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컴파일러 최적화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이런 fno-inlaid constructors라는 옵션을 주면 그 생성자 호출과 관련된 최적화를 그 컴파일러가 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이제는 이 A7이 8이라는 값을 받았습니다. 8이라는 값을 받은 이유는 요 바에서 복사 생성자가 반환되는 과정에서 호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제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객체의 생성된 객체 수를 생성자 호출에서 스태틱 변수를 통해서 계산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객체들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성할 때도 생성이 되지만 뭐 값 전달로 객체를 전달하거나 값 복사 방식으로 반환할 때도 임시 객체들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스태틱 변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id를 하지 않고 static
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이제는 생성할 때 초기화 목록에서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 명백한 초기화 과정에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실행을 해보면 아까와 실행 결과는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실행되기 때문에 그 어떤 임시 객체가 만들어질 때도 요 부분은 수행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임시 객체들이 생성될 때에는 이 플러스들이 객체 생성수를 카운트하지 않고자 하면은 이제 이런 방식을 써서는 그러니까 아까처럼 스태틱 변수를 만들어서 그 생성자에서 아이디를 할당하나 명백한 초기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함수를 불러가지고 할당하나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클래스의 객체가 몇 개 생성됐는지 알고 싶으면 이런 방법 말고 좀 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배제할 건 배제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스태틱 변수에 사용하는 예제로는 뭐 충분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예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 생성자에 호출되는 횟수 또는 명백한 초기화되는 횟수를 통해서 C++에서는 객체들의 생성된 수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산하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